거짓말 안 하면. 거짓말 안 하면. 자요, 여러분요, 담보책 하나 보세요. 담보책임이요. 담보책임은 그 220페이지예요. 그 밑을 보면 담보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담보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뢰한 사람이 돈을 주죠. 이렇게 돈을요. 1억이라고 하는 것에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등가성이라고 얘기해요. 등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을도 갑의 건물이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등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건물이 지붕이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지붕이요. 알겠죠? 갑의 건물이요. 그런데 이 의뢰한 사람의 돈은 아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등가성 이렇게 보면은 등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누구다?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매수인이 처음부터요,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1억 원에 샀어요. 1억 원에. 그러면 처음부터 비싸게 샀겠어요? 을은 싸게 샀겠어요? 알면서 샀으면 싸게 샀겠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샀다 이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샀다 이 말이죠. 선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하자가 있더라 이런 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1억을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뭐라냐? 이만큼의 돈을 깎아달라. 그래서 대금 감액을 해달라. 감액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액가 뭐 가벼우니까 이게 쭉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등가성이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돌을 무거운 걸 하나 얹으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죠. 무거운 걸 얹으면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 등가성이 유지가 되죠. 눌러도 보고 빼도 보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계약을 뭐 하면 된다? 해제하면 되죠. 해제권이요. 그래서 그럼요, 손해배상하고 계약에 해제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 계약을 해제하는 것,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것을 우리는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책임은 누구한테 묻는 것이다?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묻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걸 담보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책임이다? 담보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이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569조부터 먼저 가야 돼요. 그럼 569조에 보면 뭐냐고?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에 관한 거죠. 타인 소유물, 남의 물건 타인 소유물. 이러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해. 참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갑의 건데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을 우리는 뭐란다? 을을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은. 그런데 뭐는 해줄 수 없다?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등기. 그럼 어떻게 돼요? 매을은요, 갑한테 등기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으면 병한테 등기를 이전 못 해주죠. 그럼 누가 열을 받아요? 병이 열받죠. 병이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간다? 을을 쫓아가죠. 그것을 담보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은 누구나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은. 그것을 의무부담이라고 해요. 계약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등기는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잖아요. 이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은 등기를 해줄 권한이 없잖아요. 처분 권한이 없죠. 그러면 갑한테 등기를 받아 와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면 병한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죠. 그러면 병이 열받겠죠.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묻겠죠. 그러면 그것을 무슨 책임이라고 한다?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570조요. 전부 타인의 권리요. 우리 보통 전부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해요. 자, 572조요. 572조. 일부는 반드시 일부라고 말을 써야 돼요. 일부 타인의 권리예요. 574조요. 574조 수량부족이요. 수량부족. 그 다음에 뭐란다? 일부 멸실이요.
일부 멸실. 그 다음에 575조요.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이요. 576조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요. 행사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여기까지를 권리의 하자라고 얘기해요. 권리의 하자. 이 권리의 하자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추탈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추탈 담보 책임 이렇게 얘기해요. 추탈 담보요. 그 다음에 여기요. 580조가 있고요. 581조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권리의 하자를 뭐라 한다? 추탈. 물건의 하자를 뭐라 한다?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특정 물의 하자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 한다? 종류 물의 하자다. 다른 말로 불특정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은 물건이고 권리고 물론 여기에는 경매도 있고 채권도 있는데 그건 뭐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부터 본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 아까 얘기했죠.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악의일 때 선의일 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요. 매수인은 선의이냐 악의이냐만 따져요. 선의인데 과실이 있냐 없냐는 안 따져요. 그런데 여기는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에서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어떻게 따지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냐 악의 또는 과실이냐 이렇게 따져. 이건 매수인이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매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요. 제척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고요. 여기는 뭐다? 여기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이요.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여기는 반드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돼. 여기는 선의 이게만 하면 돼. 권리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를 지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게 그림을 본단 말이죠.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봐. 우리가 아니면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 우리 아까 담보 책임은 원시적 불능과 관계가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계약체상 관리 책임하고. 그런데 타인의 권리, 전부든 일부든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익 배상을 해. 손해배상으로서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행이. 아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또 뭐를 보냐면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일부란 말 있죠? 여기는 부족이란 말 있죠? 여기 일부란 말 있죠? 일부, 부족, 일부란 말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지금 있나요? 일부, 부족, 일부란 말 있죠? 그럼 이런 경우로 우리는 뭐라냐? 572조, 524조가 대금 감액을 칭해요. 대금 감액. 그럼 대금을 깎는다 말이 뭐죠? 깎는다. 봐. 내가요, 커피 있죠? 커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커피가요. 커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커피잔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한테 커피를 한 잔 타다 달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커피를 타오면서요. 여기다가 콧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커피가 얼마예요? 1,000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1,000원인데요. 감기 걸려가지고 커피를 갖다 준 사람이 콧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 무슨 뭐 간은 적당히 맞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을요 우리가 마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죠. 아 콧물 한 방울 떨어뜨렸으니까 이거요 한 스푼 떠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원 깎아주세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것을 질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질적인 경우는 돈을 감액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봐봐. 이 지금 물건이 지금 몇 개죠? 4개 있죠? 자, 이건 분필 케이스 4개인데요. 4개를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100원씩 400원을 샀단 말이죠. 근데 분필 케이스가 3개밖에 안 온 거예요. 나는 400원을 줬는데 3개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100원을 깎아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이건 어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건 양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양으로 셀 수 있을 때 대금 감액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때는 대금 감액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셀 수 있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다? 깎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것은 일부가 부족이다. 일부가 부족이다. 그래서 앞으로요.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은 일부 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를 언제만 일부 부족이란 말이 있을 때만 일부 부족. 그래서 일부가 부족하다. 이 말이 있을 때만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 다른 데는 대금 감액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만 대금 감액이라는 말을 쓴다. 자, 그 다음에요. 전세권하고 저당권의 행사죠. 행사로 가는 말이 뭐냐? 그것은 경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경매라고 얘기하는 경매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원주 혁신도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 원주 혁신도시 중에서 모두 100% 현금을 주고 저기 집을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혁신도시에 보면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분양이 됐잖아요. 100% 현금 다 주고 산 집이 몇 명이나 되냐고. 대부분 다 은행에서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사준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럼 거기는 무슨 말이죠? 그 집은 저당권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이 그 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아파트가 경매가 된다. OX? X죠.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옆에서 아는 친구가 경매당했다고 하더라. 이런 것은 볼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걸 2번 이상 보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어. 우리가 하고 나면은 경매당했다고 하더라. 경매한다 이런 말 하고 누구한테 친구 모임 갔더니 야 걔네 망해가지고 경매당했대 이런 말 들어보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예요. 경매가 누구 집이 경매당했다 이런 걸요 거의 들어볼 수가 없죠. 그걸 2번 이상 들으면 희귀인종이죠. 알겠죠? 그것은요 화성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희귀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거의 모든 아파트가 전세나 저당권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샀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르고 샀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의 경우는 이때는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뭘한다? 불문한다. 즉 저당권이 있는 것을 알면서 샀느냐 모르면서 샀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알면서 샀느냐 모르면서 샀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로 불문한다? 선이 악의를 뭘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얘기해. 선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것은 이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봐봐요. 우리는 권리의 하자하고 물권의 하자로 나오시죠. 권리의 하자를 추탈담보고 물권의 하자를 하자담보죠. 그리고 권리의 하자는요, 먼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이든 일부 타인이든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은 어느 경우만 대금 일부가 뭐한다? 부족. 일부가 부족일 때만 대금 감액이다. 저당권 전세권은 뭘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권리의 하자에서 매수인은 선이 이냐 악이 이냐만 따지지, 물권의 하자에서는 선이 플러스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권리의 하자는 담보 책임이 몇 년 안에 대금 감액 계약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 1년. 그 다음에 물권의 하자는 몇 개월? 6개월. 우리가 하자 담보 그러면 뭘 얘기한다? 물권의 하자. 추탈 담보 그러면 뭘 얘기한다? 권리의 하자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전부 타인이란 말이 뭐죠? 전부 타인? 전부가 타인의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요. 이 갑이요 술이 만체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무효예요. 계약은 무효인데 을이요 매도인이죠. 아무것도 몰라. 그걸 모르고 을이 병한테 처분을 해.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매수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착각을 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갑이 술이 만체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을의 소유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을은 자기의 소유라고 믿고 병한테 판 거죠. 자기 걸 판 거다. 결론적으로 남의 걸 판 거다. 남의 걸 파죠. 전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냐? 일부 타인의 권리는 갑이 을한테 100평에 대해서 을하고 계약을 했어. 100평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해. 100평. 그래서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중에 측량을 해서 보니까요.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3월 1일 날 측량을 해서 보니까 100평은 100평인데 이 중에서 20평이요. 20평이 병소유예요. 병소유. 그럼 뭐죠? 일부가 타인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00평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병일 것이다. 일부 타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언제요? 2월 1일이요. 100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측량을 해서 보니까 평수가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측량을 해서 보니까 3월 1일 측량하니까. 그런데 무조건 80평밖에 안 된다 해서 수량 부족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 하냐? 평당 100만 원, 100만 원에 100평에 대해서 100평을요 1억 원에 계약을 해서 평당 100만 원에 꼭 이런 말이 있어야 돼. 평당 100만 원. 평당을 뭐라 하죠? 면적이죠. 100만 원을 뭐라 하죠? 가격이죠.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수량을 지정한 매매. 이것을 아파트 분양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평당 650인데요. 평당 2650인데요.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하죠. 평당 650. 그것을 면적을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 아파트 분양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80평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20평이 부족하죠? 그러면 2천만 원을 감액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것과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것이지만 여기는 100평이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서 20평이 병역 거란 것이고 여기는 100평인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80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죽었다 깨나와도 갑은 을한테 100평을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고 여기는 100평을 등기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갑이 병한테 20평을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량 부족은 그 중에서 20평이 병 소유다 이 말이 있어야 되고 수량 부족은 일부 타인의 권리는 수량 부족은 100평인 줄 알고 계약했더니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용익권능의 제한은 뭐냐? 용익권능. 용익권능은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언제요? 4월 1일이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이미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A라고 하는 사람이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갑이 을한테 집을 팔 때는 A를요 내보낸다고 해서 집을 샀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한 달 남았다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집을 매수해가지고 왔는데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어요? 아직 뭐죠? 누가 있으니까요?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용익 권능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뭐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샀는데 나중에 그 저당권과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특정물. 특정물은 뭐예요? 아파트 101호. 여기 보면 여기요. 혁신도시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01호. 그러면 그것은 바로 딱 찍은 그건 특정물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다 똑같은 설계 도면에서 설계가 됐다가 다르죠. 관리 형태라든가 이 사람이 어떻게 관리했느냐, 어떻게 또 리모델링 했느냐, 그 다음에 정원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어디 앞에 놀이터가 있는가, 다 가게에 다 같아 틀려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특정물이라고 하죠. 이런 봐봐요. 학원에 봐봐요. 학원에 보면 채권상이요. 하나같이요. 다 똑같이 돼 있죠. 다 똑같이. 그렇잖아요. 이것을 종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류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류물. 이걸 종류물이라고 하는데 이 종류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만약에 100세트를 주문했는데 이게요. 100세트가 와야 되는데 100세트 중에서 2세트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때요? 2세트가 부족하면 돈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세트는 다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갖다 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 만약에 내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01호를 샀는데 101호가 만약에 망가졌다 해가지고 102호를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특정물에서는 다른 물건으로 주세요. 그걸 못해. 완전물 급부를 청구를 못한다고. 그런데 종류물에서는 똑같이 생긴 다른 물건으로 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종류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나 보냐면요. 이제 대강 여러분요. 여기서는 전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일부 타인의 권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뭐를 보는 것이냐? 그림 하나를 딱 보면 돼. 그림 하나.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570조, 570조 전부 타인. 그 다음에 여기요 572조 일부 타인. 그 다음에 574조
574조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575조 용익 권능의 제한, 여기요 576조 저당권의 행사, 저당권. 그 다음에 580조, 581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런 뭐가 있죠? 여기서는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금 감액이요. 대금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제척기간 이렇게 있죠. 제척기간 이렇게요. 제척기간 이렇게. 그럼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봐봐. 자, 우리가 대금 감액,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제척기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대금 감액은 어느 경우에만 대금 감액이 있다. 일부하고 뭐하고 부족이란 말이 있어야지. 그 암기하겠잖아요. 대금 감액이란 말은 무슨 말 딱 키워드가 뭐다? 일부, 그다음 뭐다? 부족 이런 말이 있을 때 여기는 전부잖아. 그러니까 안 되죠. 여기는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선이 아기가 이렇게 돼. 선이 아기가 계약해도 선이 아기. 빨갛게요. 위가 선이고 밑에가 아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선이 아기.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일부 탄이 걸리는 선이고 악이고 다 대금 감액을 청구해. 여기는 선이만 되고 악이는 안 돼. 왜 그러냐? 우리는 남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악이도 남의 물건 일부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 타인의 권리는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여기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의 경우는요.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봐봐. 여기서 이럴까요? 수량 부족하고 일부 타인의 권리가요. 항상 헷갈리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 다음 설명 중 맞는 것 같은 것은 그래가지고 갑과 을이 평당 100만 원에 100평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측량 결과 80평밖에 안 된 경우.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1번.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왜 X죠? 왜 악의는 안 돼? 지금 문제가 지금 뭐에 관한 문제예요? 수량 부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두 개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예요? 일부 타인은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량 부족은 뭐예요? 평당 100만 원씩 100평을 계약했는데 측량 결과 70평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측량을 했는데 처음부터 70평밖에 안 돼. 우린 그것을 뭐라 한다? 수량 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다. 30평이 병소유, 일부가 병소유, 일부가 타인 이 말이잖아요. 그걸 일부 타인의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걸 먼저 머릿속에 박아야 되겠죠. 동포 여러분 듣고 있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대금 감액은 어디밖에 없어?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의 권리하고 수량 부족밖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처음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강의를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 듣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울 거예요. 알겠죠? 부드럽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문제를 이러면 습득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봐. 여기서 그러면 해제권이죠. 해제는 누구냐? 선의는 다 돼. 선의. 해제는요. 선의는 다 돼. 자, 다시 대금 감액은 누구만 된다? 일부 부족만 된다. 일부 부족. 대금 감액 누가 된다? 일부 부족. 그러면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누구는 다 된다? 선의는 다 된다. 선의는 됐죠 지금. 세 번째는요. 저당권 전세권은요.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선이 악의를 불문해. 저당권은요.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저당권.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의 해제를 언제 계약을 해제하죠? 계약의 해제는 뭐를 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뭐 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한다고. 그럼 봐봐 여러분. 전부 타인 봐봐. 전부 타인. 봐. 갑의 집을요. 을인한테 판 거예요. 야, 너 왜 등기 안 해주니? 그러니까 미안해. 남의 집을 팔아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등기 못 해주니? 안 해준대. 못 해준대. 그러면 내가요. 그럼 너 어차피 등기 못 해주면 대금이나 좀 깎아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남의 집을 팔았잖아요. 남의 집을 팔았으면 우리가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100% 남의 거잖아요. 100% 남의 거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래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001%로 달성할 수 없잖아요. 100%가 남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금감의 계약에 대해 손상만 딱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4가지만 정확하게 보면 돼요. 우리가 시험이 나올 때 이렇게 나와. 봐봐.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아, 여기 그냥 다 하고 갈까? 재책기한은요? 재책기한이 몇 년이다? 권리는 몇 년? 1년. 물건은 6개월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 딱 보면 여기는요, 여기는 재책기한이 없어요. 여기는 재책기한이 없어. 재책기한이 없죠? 왜 여기는 재책기한이 없을까요? 왜 여기 2개는 재책기한이 없을까? 공통적인 것이 한번 봐봐. 뭐가 공통적이죠? 표를 한번 봐봐. 여기하고 여기는 재책기한이 없어. 왜 없냐고. 눈 있으면 봐봐.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표를 보라고 그랬죠. 눈은 엉뚱한 돌리지 말고 표만 봐. 왜 재책기한이 없겠어, 2개는? 왜 없겠냐고. 왜 없냐고. 아니 봐봐. 전보탄의 권리하고 저당권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 이게 2개가 공통 아니에요. 2개가 공통이잖아. 2개가 공통일 때 계엄은 재책기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재책기한이 없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가 권리, 여기까지는 권리고 여기는 뭐죠? 물건이죠. 권리해야 하자는 몇 년이다? 1년이죠. 선의는요,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에요. 1년이 안날로부터. 악일은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요. 한 날로부터 1년이에요. 자, 이제부터 안날과 한날을 설명을 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2월 1일 날 100평을 계약을 했어요. 자, 3월 1일 날 측량을 했어요. 측량을 했더니 100평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30평이 병이 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3월 1일 날이요. 여기서 계약을 체결한 날은 언제다? 한 날? 2월 1일이죠. 한 날. 악인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알겠죠? 안날은 언제죠? 안날은 3월 1일. 그럼 큰일 나. 측량하니까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죠? 이걸 안날이 아니고 우리나라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569조가 좀 중간을 거쳐. 우리는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가가지고 평당 100만 원짜리를 평당 150원 주고 샀어. 사가지고 을한테 등기해줬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이걸 일부 타인의 권리라고 얘기하잖아. 등기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 병한테 가죠. 제발 부탁인데 이 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너가 30평 팔면 안 되겠냐? 나 잘못하면 사기죄로 곧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팔면은 내가 을한테 등기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병이 뭐라고 한다? 대문에다 크게 써놓죠? 그 뭐라고 한다? 도사견 주의하고 크게 써놨어. 더 이상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도사견 주의를 언제 써놨냐? 5월 1일 써놨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이제 나는 너한테 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갑도요, 더 이상 병한테 취득해서 이것을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안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날이라는 것은 뭐다? 갑이 제3자에게 그것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 알겠죠? 측량하니까 병의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왜?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취득해서 병한테 이전 등기해 줄 수 없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 안날. 언제다? 5월 1일. 그것을 안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내년 5월 1일까지 대금감의 계약에 손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악의 경우는요,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만. 그러니까 악의가 더 유리해, 선의가 더 유리해? 선의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지금 담보 책임은 누구한테 묻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것. 담보 책임은 누구의 권리이다? 매수인의 권리고, 우리가 법을 볼 때는 항상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2월 1일이 더 좋겠죠. 그런데 권리자인 매수인의 입장에 보면 언제가 더 좋아요? 5월 1일이 더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법은 항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날, 이건 뭐야? 이거요? 안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봐. 됐죠? 자, 여기는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시험에 나온 것을 먼저 설명을 해. 시험 나오는 거. 다음 중에서 선악불문하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매수인한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요. 전보 일보 탄핵을 해서 뭐다? 대금감액 지원권. 선악불문하고 인정되죠? 그 다음에 전보 탄핵을 해서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제권, 선악불문하고 저작권 행사에서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지원권. 4가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하나 쓰겠죠. 자, 두 번째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1년짜리가 아닌 거, 1년짜리. 선의가 이거 떠나서 1년짜리가 아닌 것.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뭐다? 전보 타인의 권리다. 전보 타인의 권리는 재직기한이 있다, 없다? 없죠. 재직기한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1년이죠? 재직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은 1년짜리가 아닌 것, 이렇게. 두 번째, 대금 감액과 계약의 해제가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대금 감액과 계약의 해제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죠. 알겠죠? 대금 감액 청권이 뭐죠?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수인이 누구인 경우? 선의. 악의인 경우는 돼, 안 돼? 악의는 대금 감액에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가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와 소량 부족 일부 멸세에서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 대금 감액과 계약의 손해배상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 동시. 선의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 선의인 경우 뭐죠? 소량 부족. 이거밖에 없는 것이요.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문제가 이제 새로 나온 경우가 있어. 다음 중에서 갑이 을에게 100평의 토지를 매도했는데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소유인 경우, 아래 설명 경우 맞는 것이 틀린 것은 일부 타인의 권리를 묻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전보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무슨 이익? 이행이. 이익을 배상하는 이행이. 전보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 이행이. 됐죠?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익을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익을 배상한다.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것을 이게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렇게 한다. 다음 주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가 있는 사무익이 맞는 것 같은 것은 선의의 매수인은 신뢰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무슨 이익? 이행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요,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서는요,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럼 또 뭐라 나오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왜? X가 맞아. 왜? No. 여기 보면 뭐라서 저당권이 설정만 돼서 저당권에 뭐가 있어야 돼? 행사, 경매. 저당권이 설정된 집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겠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집 사고 나면 바로 집 사고 나서 지금부터 담보 책임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알겠죠?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돼. 뭐가 돼야 돼? 경매가 돼야 돼. 행사가 돼야 돼. 알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 표가 문제라고.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문제가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 A의 건물에 대해서 A가 B하고 자기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다음 설명이 맞는 걸 틀린 것은 이렇게. 알겠죠? A가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X 토지에 대해서. 그럼 맞는 걸 틀린 것은 그럼 뭐냐?
이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을은 선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선인 경우에 한하여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 다음에 소량 부족의 경우 선악을 범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 다음에 영위권능의 제한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OX, X.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 행사는요. 저당권 행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OX, X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마지막에 여러분요. 잠깐 책에는 지금 강의 노트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환매하고 지금 교환이 없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맨 뒤에 봐봐. 맨 뒤에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241페이지 봐봐요. 241 폈나요? 폈어? 241 자, 폈죠? 241 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됐죠? 241 폈죠?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에요. 교환. 교환이 지금 빠져있죠? 교환이요. 교환은 뭐냐면, 교환은요, 첫 번째,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 금전 말고 그 임전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상호 이의제랄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은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금전 빼고 나머지죠? 여기서 재산권은 뭐가 있다? 그럼 재산권은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죠. 특히 안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재산권에서 안 되는 거. 그럼 재산권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럼요,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 일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이 일을 완성할 의무. 그 다음에 노무 제공. 안 돼요? 알겠죠? 인정되는 건 뭐죠? 인정되는 건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과 주식을 교환한다. 주식. 소유권과 주식을 교환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주식은 뭐죠? 주식은 재산권이잖아요. 주식은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은 되는데, 이 일을 완성할 의무, 이걸 도급이거든요. 노무 제공,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다. 알겠죠?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 교환은 뭐죠? 유상계약이고, 유상이고, 그 다음에 뭐죠?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요, 낙성계약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 계약이다. 이 말이죠. 불요식 계약이다. 그래서 교환계약. 그래서 교환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낙성계약의 반대가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교환은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다. 왜요? 교환은 물건을 주니까 사람들이 요물로 잘못 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죠. 여러분 쌍무계약에서 뭐가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또 뭐가 있다? 위험부담. 위험부담이 교환계약에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다? 여기 방금 우리 얘기했죠? 담보책임이죠. 담보책임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이죠. 해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교환계약에도 담보책임하고 해제권이 있고 동시에 환비권과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교환계약에도 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교환계약은 뭐다? 교환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 매매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준용된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왜요? 매매는 뭐다? 매매는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이니까 우리는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충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충금은 뭐냐면 이렇게요. 이 건물이 1억,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그런데 의뢰 토지 있죠. 의뢰 토지요. 의뢰 토지가 9천만 원짜리예요. 9천만 원짜리면 여러분요. 교환이 된다 안 된다? 등가성이죠. 등가성이니까 교환이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얼마를 더 얹어야 돼요? 1,000만 원을 더 얹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충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한다? 준용한다 이렇게요. 보충금은 뭘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를 해? 준용한다 이렇게. 그래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보충금. 알겠죠?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교환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요. 그 다음에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교환은 뭐 더 이상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교환은 독자적으로 문제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교환에는 뭔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하고라고 물건하고 땅을 바꾸고 이랬는데 물건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물건이 불타버렸다. 그러면 뭐다? 위험 부담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동시행이죠. 동시행이 어때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 담보 책임이죠.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꿔가지고 토지를 등기해주고 건물을 넘겨받았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왜냐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환은 이게 교환의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요 없나 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먼저 알고 난 다음에 그럼 봐봐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도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교환은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유상쌍무 낙성분료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이 일을 완성할 의무라든가 노무 제공은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다음에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뭘한다? 준용한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뭐라 한다?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교환 이렇게. 그럼 여러분요 환매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환매는 여기에서 배울 게 아니에요. 환매는 어디서 배우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강의할 때 환매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환매가 바로 가등기 담보에 보면 매도 담보고 양도 담보가 있는데 그 매도 담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환매에 관한 것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교환 이렇게. 그냥 봐봐. 교환만으로 시험에 안 나오고 뭐라냐? 매매와 교환, 교환과 환매, 교환과 임대차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곁다리로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교환에서만 시험에 나왔다. 교환문화, 교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분명히 그것은 여기에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 동시행함유권이 무슨 말인지, 위험부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의 해제, 담보책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계약만 딱 나오죠? 그러면은 교환이란 말을 무슨 말로 바꿔서 읽으면 좋냐?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훨씬 더 나아. 알겠죠? 왜요? 둘 다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교환이다 이렇게. 자요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 목요일날 또 강의 한 번 더 남았죠. 목요일날 강의는요 임대차는 1시간만 할 거예요. 일단요 임대차는요.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요 주택임대차 있죠? 주택임대차를 1시간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뭘 하냐? 주택하고 상가는 똑같으니까 주택하고 상가에 전체로 적용되는 거 1시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을 1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간을 좀요 일단 이렇게 압축해가지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강 어떻게 됐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있죠? 집합건물법은 강의하기 좀 힘드니까요. 그것은요 야간에 한번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 야간에. 다음 주 아니죠. 목요일날 야간 있죠? 야간에요 하나를 줄이고요 대신 집합건물 찍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야간반에 강의 하는데 우리는 주택임대차 실명법 가등기담보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가등기를 하지 않고 집합건물을 하나 찍든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민법의 전체적인 그림이 다 보인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도 여러분요 채권법까지 이 정도로 강의하는 것은 거의 한
80% 정도는 70에서 80% 정도 강의한 거거든요. 일반 다른 학원에서 강의한 걸 치면은 3, 4월이 정도 돼야지 들을 수 있는 범위의 강의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강의 양이 조금 여러분 11월, 12월 달 들을 때 조금 양이 많기는 많죠. 많은데 지금 이걸 들어놔야지 여러분들이요, 1월 달, 2월 달 강의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판례라든가 책이 있으니까 좀 더 깊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깊어질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요, 기본서 있죠? 기본서 밑줄을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그 원주 공유사학원 있죠? 원주 공유중개사학원 카페 있잖아요. 카페 여러분요, 제일 위에다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민법 밑줄 긋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그걸 올려놓을 거예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내가 내일 강의 있고 모레도 또 강의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수요일날 차 대절해서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봐야 되거든요. 중간에 가가지고. 그래서 강의 들었던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내일 강의 끝나고 어제 끝나고 오후에 잠깐 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금요일 있죠?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책을 그대로 줄거. 제발 부탁인데 자유분방히 긋지 말고 내가 그냥 줄 그어진 것을 그냥 줄거. 현관펜으로 제발 하지 말고. 내가 여기다가 아마요, 파란색으로 해놓고 파란색. 여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했으면 제발 부탁인데 먹고 살만하면 현관펜 사가지고 똑같이 좀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이건 문제 질문이야, 질문. 이건 답이고. 이런 식으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책을 볼 때 알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현관펜으로 거기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빤디 그어놓으면 도대체 어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은 볼 때 강약을 맞춰서 책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이 학생 지금 보면 책을 보면 나름대로 빨간색 중량을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죠. 그거 다 똑같이 봐야죠. 그래야지 내 나름대로 기축을 해서 봐야지 뭐는 중요한 거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알죠. 지금 볼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이제 화려하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한 5월달 정도 되면 아마 제 생각인데 저 책을 보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강의 노트 있잖아요. 이거 보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부탁인데 줄 걸어가면 자유분방히 줄 안 긋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다 현관펜으로 그냥 드립다 긋거나 밑줄을 긋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책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려면 차라리 밑줄 긋지 않고 혼자 책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목요일 내일 모레 또 강의 있죠? 내일 모레요. 강의를 하고 그때 이제 종강을 하기로 하고요. 이따 오후에요. 오후에 문제풀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3시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